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혹은 단 한 달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준비된 인생인가를 묻는 거울입니다. 60대를 넘어서는 순간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일이 편안한 사람과 매일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도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준비의 방향에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이 불행이 되는 것은 준비 없이 맞이했을 때뿐이다. 20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꿰뚫는 말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섰죠. 하지만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모아둔 자산을 모두 써버린다고 합니다. 길어진 생명을 감당할 체력도 경제력도 그리고 정신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연금도 받고 있고 여유 자금도 있으니까 문제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착각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잘못된 지도를 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착각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몸 하나로 먹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65세 김 선생님이 제게 하셨던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시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계셨죠. 이 정도면 70까지는 거뜬하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셨고 여유 자금도 크게 모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67세가 되던 해 예고 없이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당뇨까지 받으셨습니다. 일은 멈췄지만 생활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비가 추가되면서 지출은 늘어났죠. 그분은 뒤늦게 깨달으셨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요.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허리가, 어깨가 오늘 갑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젊은 사람과 외국인에 밀려서 아무리 성실하고 건강해도 고령자가 일자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소득 구조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배당, 이자, 안정적인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파이프라인입니다. 몸이 아파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죠. 그런 구조가 없다면 여러분의 수입은 은퇴와 동시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 바로 멈추게 됩니다. 우선 지금 당장 내 수입원을 점검해 보세요. 노동소득이 전체의 80% 이상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동소득 구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증가하죠. 월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5년 동안은 다른 수입이나 저축으로 생활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적극 고려하세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 월 약 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살 수 있고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는 계속 받습니다. 돌아가신 후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되고 부족해도 자녀가 갚을 필요 없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집을 주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편하게 사시는 게 자녀에게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신청 가능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네 번째, 집에 방 하나 내주기를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사시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빈 방이 있다면 월세를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 하나에 월 40에서 60만 원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남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세대 공감, 홈쉐어링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받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예요.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 중개해 줍니다. 다섯 번째, 정기예금을 월배당식 예금으로 바꿔보세요. 은행 예금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일반 정기예금이 아니라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예금인데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0.5% 월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매달 약 14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만기 일시 지급보다 총이자는 조금 적지만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즉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매달 확실하게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그 안정감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3개월 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자동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소득을 충분히 확보한 분들 중에서도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 생활비만 확보되면 괜찮다고 믿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한 재무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서 시작된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3%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비상금이 없어서 자산을 급매각하거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배우자의 사고, 자녀의 위급한 상황, 집 문제나 법적 문제, 이런 일들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미리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는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비상금이 없어서 보험을 깨거나 집을 급매로 내놓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생활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와는 완전히 별도로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치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만약 월 250만 원을 쓴다면 1,500만 원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금액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두세요.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상금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큰 지출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치매나 중풍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간병비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위기가 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비상금이 없어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그리고 자식이 주춤하며 아버지 저도 지금 좀 어려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의 침묵을,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비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열심히 모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날려버립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확실하다는 말에 속아서 말이죠. 세 번째는 노년을 무너뜨리는 투자의 착각입니다. 68세 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집 한 채와 퇴직금 8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고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계시지만 나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비트코인 아시죠? 제 조카가 작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5천만 원 됐대요. 이제 곧 1억 간다는데 우리도 늦기 전에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비트코인으로 10억 벌었다. 은퇴 후 비트코인 투자로 제2의 인생 같은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의 수익, 평생 일해도 이렇게 쉽게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지금 비트코인 폭등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곧 2배 더 오른대요. 저도 추가로 돈 넣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래요. 정 선생님은 결국 나머지 4천만 원도 모두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총 8천만 원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주 후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팔았을 땐 2,600만 원만 남았습니다. 5,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빈집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말라고 말렸겠지.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노후 자금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불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데 집중하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생활비와 비상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투자는 반드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20%를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해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익률이 좋다더라. 이런 말 정말 위험합니다. 투자 구조를 설명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은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100% 의심하세요. 1년에 3배, 6개월에 2배, 이런 수익률은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에서 4%인 시대에 30% 수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은 사기꾼의 단골 멘트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선착순 한정,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했는데 본인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투자 권유가 있다면 하루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90%는 자녀가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릴 겁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만큼이나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착각인데요. 네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여러분은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202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이미 자기 삶을 꾸리는데 벅찹니다. 직장일, 자녀 양육, 주택 대출, 노후 준비,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죠. 여기에 부모 간병까지 떠안으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나빠서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못 해주나 서운해하고 자식은 저도 힘든데 계속 요구하셔서 짐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원망과 부담으로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양쪽 모두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과 지원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첫째,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세요. 내 노후 자금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을 먼저 확보한 후 그 외에 여유 자금으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무리하게 지원해버리면 결국 내가 힘들어질 때 그 부담이 다시 자식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둘째, 기대를 버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나중에 자식들이 보답하겠지. 이런 기대 말이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거리입니다. 내가 자립해 있으면 자녀들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따뜻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67세 박 여사님은 3년 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앞으로 너희한테 손 안 벌릴 거야. 그러니 너희도 우리한테 무리해서 뭘 해주려고 하지 마. 그냥 안부 전하고 가끔 얼굴 보러 오는 게 최고야. 자녀들은 처음엔
섭섭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언이 모두를 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죠. 부모는 당당하고 자녀는 부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만남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혹시 노후에 자녀가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녀에게 줄 돈의 한계선을 그으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서는 법을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독한 마음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남에게 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혹독할 정도로 독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독함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립에 독해지세요.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을 쓴 소능 아야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으뜸은 자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립이란 단순히 혼자 돈을 벌어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조차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자립입니다. 77세 한 여사님을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여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 그런데 괜찮아요. 나는 내 하루를 즐기며 살거든요. 한 여사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수채화와 시니어 체조를 배우셨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한 여사님은 별거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오는 거죠. 나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한 여사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세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건강에 독해지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몸이 아프면 그 순간 행복은 멈춥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82세 조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워도 빠지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몸이 굽고 무릎이 아프고 결국 누워 지내게 되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조 선생님의 말씀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더 무겁고 일어나기가 더 힘들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욱 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운동은 내 몸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귀찮음은 잠시뿐이다. 나는 독종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열정에 독해지세요.
나이가 들면 열정이 서서히 식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늘어나죠. 새로운 걸 배우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야말로 마음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불타는 열정이 시대를 넘어서는 작품들을 만들었죠. 75세 김 선생님은 70세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의 작품은 동네 복지관 전시회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적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일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독하게 매달리세요. 열정이 살아있으면 몸도 마음도 늦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어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절반은 5가지 착각에서 오는 함정을 피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3가지 독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립, 건강, 열정. 이 3가지를 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대신 존엄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실천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자기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